따스한 애정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11일 김영환 드림 11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 책을 보내면서 오늘 꼭 서평을 해주세요라는 저자의 요청을 받고 근래 보기 드물게 밤을 새가며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단순한 조립공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되기까지 김영환 의원의 힘의 원천인 지난날의 글을 엿보았으며 이러한 소회를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책을 읽으며 흥분되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자의 진솔함에 혹여 누가 될까 하여 또 저자의 청렴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시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젓하고 명석해졌습니다.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준은 낮고 오로지 자신만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때는 칭찬과 환호를 받다가 마지막에 비난과 치욕으로 끝나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보았습니다. 그토록 칭찬을 받던 군주가 하루아침에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군주가 죽임을 당하고 능력 없는 군주가 끝내는 나라를 망치고 허덕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때 청렴의 상징 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의 진솔한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치열한 성찰과 신념의 열정적인 기록을 보고 한 인간의 진실한 삶에 대하여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환 위원장과 고향 청주고등학교를 선배로 졸업을 하고 그동안 많은 인생을 함께 같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크고 작은 고난과 실패, 고통의 절망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끝에 달려있는 희망을 그리고 생생한 삶의 현재까지의 진정성, 그 가득한 이야기를 담은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라는 한 권의 책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그를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고 전기기술자의 시인이자 치과 의사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1988년 따라오라 시어라는 시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번 편의 시집과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라는 동시집을 그리고 그대를 위한 사랑의 노래 등의 수필집까지 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필력을 가지고 작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감옥살이와 두 차례 제적이라는 파란만장한 20대 청춘을 가족을 위해 배지쟁이 전기기술자라는 노동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삼각지 로타리
다리 밑에서 믿음 치과를 개원한 치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운영을 아주 잘해서 이후 여러 곳의 치과를 개원해서 한옥을 개조하여 만든 이해박는 집, 창구형 치과, 갤러리 치과 등 수많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전자회사 운영, 서점 운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 재주 많은 저자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치에 입문하여 삼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거쳐 현재 기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사실 그대로를 담백하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는 20대 대학 입학부터 현재까지를 첫째 파트,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두 번째 파트, 나에게 한계를 두지 않겠다. 세 번째 파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다. 네 번째 파트, 세상은 시보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4개의 파트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각 파트 중간에는 저자의 자작시가 실려 있어 그 시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매우 감성적인 자전적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마치 한 권의 시집과 그 시 속에서 담겨있는 애절한 사연들을 겪은 해설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와 시 속에서 느껴지는 의식 감성이 충분히 붙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글을 읽고 시를 읽으면 저자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동의 시대, 감동의 정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참된 정치야말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감동의 정치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지난날 쌓아왔던 꿈이고 이 꿈을 품고 한 발씩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춘들과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는 모든 이들도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에서 깨어나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향해 매일매일 한 발씩 다가간다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꿈을 이루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60, 70년대의 사회상 시련과 고통, 좌절 속에서도 발견한 희망, 누구라면 감추고 싶은 아버지의 얽힌 이야기들, 꾸밈없는 각오와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진실성, 자기의 성찰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명서로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장이 꿈을 꾸고 있는 이 아름다운 책 속에는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는 하나의 조그만 단어에 집착된 것이 아니고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웠던 시절에도 포기와 좌절보다는 용기와 꿈을 품어 감동을 주는 사람, 두루의 인생을 살며 자신을 먼저 갖추고 그 힘으로 남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 환자보다 낮은 의자, 청중보다 낮은 강단, 10cm 낮은 인사로 감동을 주는 사람, 성장과 분배, 현재와 미래,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감동을 주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 앞에서 같이 환영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가 있습니다.
물처럼 살다가 물처럼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상선약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꿈을 모두 이 속에 담아서 모든 이들에게 함께 꿈을 꾸고 싶어하는 우리 김영환 장군, 의원, 국민들보다 많은 더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 물과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우리 김영환 장관에게 우리는 그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자와 같은 무게의 고통을, 아픔을, 좌절과 절망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희망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보다 더 아름다운 정치를 희망하는 우리 김영환 의원에게 따뜻한 앞날과 찬란한 여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정현 회장님께서 김영환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책이 어떠한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